인도와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할까? 인도. 희망을 집어삼킨 크리켓의 검은 그림자. 축구 팬들에게 있어 인도와 중국의 축구 부진은 단순히 스포츠적 실패를 넘어선 현대판 불가사의로 여겨집니다. 14억이 넘는 인구, 즉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축구 잘하는 11명의 선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는 그 이야기가 더욱 극적입니다. 한때 아시아 축구의 맹주로 군림했던 나라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 드라마틱한 서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진진한 탐험과 같습니다. 1950년대의 인도는 아시아 축구계의 거인이었습니다. 1951년 뉴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안 게임에서 당당히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1962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4강에 진출해 4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당시 인도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계의 유망주로 떠오르며 그들의 역동적인 플레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축구는 인도인들에게 단순한 경기를 넘어선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인디라 간디 여사가 총리에 취임하며 인도는 경제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발이라는 거대한 명목 아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시들해졌습니다. 1968년 아시안컵 개최권을 반납했고 1974년 월드컵 예선에는 아예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축구는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났고 이는 인도 축구의 몰락을 알리는 비극적인 서막이 되었습니다. 축구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크리켓이었습니다. 크리켓은 이미 영국 식민 지배 시절부터 인도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스포츠였지만 1983년 잉글랜드에서 열린 크리켓 월드컵에서 인도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종주국 땅에서 거둔 승리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승리를 넘어선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이 순간 크리켓은 인도의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고 이후 인도 스포츠계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모했습니다. 언론의 관심,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 그리고 팬들의 열정까지 모든 것이 오직 크리켓만을 향했습니다. 크리켓 슈퍼스타들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고 그들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도에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크리켓은 가난한 이들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여겨졌습니다. 중국처럼 다양한 종목에서 성공의 기회가 열려있는 것과 달리 인도에서는 모든 스포츠 인재들이 크리켓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야구 방망이 대신 크리켓 배트를 잡았고 축구공 대신 크리켓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축구 부진에는 이보다 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초경쟁 사회라는 무시무시한 현실입니다. 인도의 모든 부모의 꿈은 자녀를 공과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인도 공과대학 IIT나 인도 국립공과대학 NIT은 세계적인 명문으로 이곳을 졸업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인재를 영입합니다. 한 달 평균 월급이 51만 원에 불과한 나라에서 자녀가 명문 공대를 졸업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재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구 선수의 길을 택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축구는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성공의 길이 사실상 엔지니어 하나뿐인 인도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축구에 매달리는 것은 가족의 기대와 희망을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축구의 꿈을 꾸는 어린 영웅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이 나는 비극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황제의 야심, 돈의 저주로 무너진 축구 굴기.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인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인도가 축구에 대한 무관심으로 몰락했다면 중국은 축구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막대한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이는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일으킨 축구 굴기라는 거대한 실험이 얼마나 허무하게 실패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교훈입니다.
중국 축구의 이야기는 시진핑 주석의 분노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시진핑 주석은 열렬한 축구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자신의 생일에 중국 국가대표팀이 태국에게 1대5로 참패하는 경기를 보고 격분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최고 권력자의 감정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까 싶지만 이후 중국 축구에 대한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을 차이나 머니로 유혹했습니다. 한때 중국 슈퍼리그의 평균 연봉은 한국 K리그의 12배, 일본 J리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브라질의 오스카르,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테베즈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축구 실력만 보고 영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중국 축구의 위상을 한순간에 끌어올리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아시아를 제패하고 2050년까지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진핑의 정책이 바로 이 비극적인 실패의 출발점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막대한 연봉을 받게 된 중국 선수들은 해외 진출의 꿈을 접었습니다. 굳이 힘든 타지 생활을 하며 연봉까지 깎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락한 돈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며 기량을 갈고 닦아야 할 시기에 그들은 안일함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국가대표 경기에서는 몸을 사린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데 부상이라도 당하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사명감이나 명예보다 돈이 앞선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단들의 행태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승리를 위해 공격수 위주의 용병을 사들이면서 정작 중국 내에서는 공격수 포지션이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독들의 수명은 파리 목숨과 다름없었고 이는 심판 매수나 승부 조작이라는 어두운 유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팀 전술 훈련은 외면당했고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한 외국인 감독들은 제대로 된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전수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 축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소년 정책마저 돈과 사회적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 자녀 정책으로 과보호 속에서 자란 소황제들은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 팀 스포츠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축구 학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이 학교들은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학비와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축구 학교는 실력 있는 아이들이 아닌 부유층 자제들의 취미 활동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가 작용하여 뇌물과 연줄에 의해 출전 기회가 좌우되면서 진정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꿈은 시작도 전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두 나라의 닮은 꼴 비극, 그리고 7천 명의 잃어버린 재능. 중국과 인도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이 두 나라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 두 거대 국가의 스포츠 시스템을 무너뜨린 근본적인 비극이기도 합니다. 첫째, 축구 행정을 축구인이 아닌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라는 야심찬 계획 아래 축구와는 전혀 무관한 관료들이 축구 행정을 맡았고, 인도는 정치권의 노골적인 간섭으로 월드컵 참가 금지라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의 결정은 축구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고 장기적인 발전 대신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극렬한 반대입니다. 중국 부모들은 하나뿐인 자식이 힘들고 위험한 축구보다 안정적인 미래를 살기 원합니다. 인도의 부모들에게 축구는 가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무모한 도박으로 여겨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사회에 놓여있는 두 나라에서 축구는 학업과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검증된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재능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그들의 잠재력을 영원히 묻어버립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축구의 재능은 20만 명당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에는 각각 7천 명이 넘는 뛰어난 축구 인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켓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돈의 폭풍, 그리고 부모의 불안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영원히 묻혀버린 셈입니다. 어쩌면 중국의 어느 거리에서는 리오넬 메시가 축구공이 아닌 탁구 라켓을 쥐고 있고, 인도의 어느 골목에서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축구공이 아닌 크리켓 배트를 휘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나라의 축구는 단지 경기의 실패가 아니라 수많은 잠재된 영웅들의 꿈이 좌절된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